익산시가 폐석산 불법 매립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방치와 특혜 등 총체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원 내기마을처럼 암 집단 발병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암 환자가 잇따르자 긴급 이전하기로 해 10수년 동안 달라진 게 없는 내기마을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에 전북에서는 100여 명의 예술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가 실내체육관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관을 새로 짓는 것에 가깝게 전면 개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폐석산 불법 매립과 관련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방치와 방조, 조직적인 특혜 등 총체적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비소 등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폐석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폐석산에 대한 정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지정 폐기물의 불법 매립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에는 진출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지만 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또 폐기물을 이용해 복구하도록 규정을 바꿔준 것도 부족해 복구 매립량을 계획보다 3배나 늘려줘 업체가 폐기물 매립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익산시는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방치와 방조, 조직적인 특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채취 사업자의 이익만 채워지는 친환경 석산 복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석산 복구 행정이며 이로 인하여 해당 환경 석산 복구지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폐석산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비리가 드러난 만큼 익산 지역 모든 폐석산으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시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석산 관리나 석산 복구 현장을 관리해 온 게 아니라 석산업자의 편리만 봐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과 검찰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착수해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주민들이 잇따라 암에 걸리고 있는 남원 내기마을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스콘 공장 부근에 있는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암 환자가 잇따르자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수년 동안 달라진 게 없는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겨우 50m 떨어진 곳에 자리한 경기도 의왕경찰서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3명이 암으로, 1명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2명이 암을 진단받았고 1명은 천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암 환자 1명이 또 나오자 경찰은 청사를 긴급 이전했습니다. 아스콘 공장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저희 직원들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갖고요. 부득이하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어요. 문제가 불거진 지 2달 만에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자 내기마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한 데다 역학조사 결과까지 나왔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400년을 지켜온 마을을 떠날 수 없는 만큼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 공장이 폐쇄되든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뭔가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껏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남원시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저희가 폐쇄나 이전을 시킬 만한 어떤 법적 근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남원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내기마을을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전북에서는 100여 명의 예술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의 대표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임실 필봉농악 보존에는 지난 2012년부터 빠짐없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공연예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필봉 굿축제는 우수 사례로 선정돼 지원금도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A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모에 탈락했습니다. 양진성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장이 진보 성향의 예술단체 전북 민예총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명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슨 명단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후에 얘기를 해주마. 문학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연 섭외를 받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취소되거나 강사가 바뀌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석연치 않지만 아마 그 총장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청장으로 오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추정이 되고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안 시인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문학계 인사입니다. 최근 실체가 확인된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전북에서는 모두 1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민예총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이나 세월호 시국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9,400여 명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를 출연한 숫자입니다. 국가가 그 경제적인 지원금을 가지고 자유로운 그 예술 집단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착잡하고요. 설마 했던 일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면서 예술인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등 여성단체가 전북도청 간부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도청 간부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배제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차례 초과한 왕궁 축산 분유 처리 시설 위탁업체에게 하루 10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익산시는 가동 중단 명령까지 내릴 수 있지만 하루 600여 톤을 처리하는 왕궁 축산 분유 처리 시설이 가동을 멈추면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궁 축산분유 처리시설 위탁업체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킬 때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주시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들의 인사청탁을 비롯한 각종 이권 개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한 의혹이 전주시에서 공개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주시 지부가 시의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노조는 시의원의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 그리고 갑질 등 부당행위 신고를 받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김승수 전주시장도 간부 회의에서 정치권 등을 통한 인사청탁이 많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에 휘말린 건 단순히 전주시 의회뿐만이 아닙니다. 적잖은 지방의회가 의회 몫으로 공무원 승진 인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은 의회 몫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은 해. 해당 비례를 해주고 해당이 안 되면 양해를 구하지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인사 개입과 이권 개입 의혹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노조가 실체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각종 비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뭐 의원이 밀어주는 업자가 된다든가 뭐 그 의원들이 밀어주는 업체의 물건을 갖다 쓴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에 개입됐다라고 나오는 의원들이 있으면 노조 차원에서 개별 항의 방문을 할 거고요. 전주시 공무원 노조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청탁을 공개하겠다는 노조의 용기가 단순한 엄포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공직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오는 17일 바른정당 전북도당의 창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어제 정운천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에서 당원 160여 명이 집단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협위원장 2명도 바른정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은 내일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법은 증인 소환이나 증거물 제출,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징역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을 1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전주 실내체육관의 노후 등을 이유로 프로농구 전주 KC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전주시가 체육관을 신축 수준으로 전면 개축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KCC는 지난해 시즌이 끝난 뒤 연고지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노후된 체육관의 안전 문제 등이 이유였습니다. 연고지 이전 논란은 전주시가 신축 의지를 보이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걸 연고지 이전을 포기한 이유가 시장님이 체육관 무조건 신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 옆 신축, 현 체육관 개축 등을 검토한 끝에 현 체육관을 거의 헐어낸 뒤 새로 짓는 수준으로 전면 개축하기로 했습니다. 42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중축하고 관람석은 4,600석으로 400석가량 늘립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행정 절차를 거치면 공사를 모두 마치는 데까지는 4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새롭게 신축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려됐던 그 안전 문제가 해소가 되고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 체육관의 접근성이 좋아 관중 편의를 보장하고 프로농구 비시즌에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두 시즌은 경기를 할 수 없어 대체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KCC와 협의해 군산 월명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하수도 요금을 평균 15% 올립니다. 전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사용되는 하수도 요금에 대해 인상률을 적용해서 다음 달에 검침을 거쳐 3월에 인상된 요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하수도 요금 계획을 확정했고 이미 2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AI 매물에 참여한 고위험군 가운데 의심 증상 신고자로 분류된 3명이 모두 AI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AI 매물 현장에 참여해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된 3,194명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이 의심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을 조사한 결과 일반 독감 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이번 AI로 인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진안군과 무주군의 농어촌 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장수와 임실에 농어촌 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진안과 무주에 160가구의 농어촌 임대주택을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은 진안읍 군상리에 110가구, 무주군은 설천면에 50가구가 공급됩니다. 10년 동안 임대될 진안과 무주의 아파트 입주 예정 시기는 오는 2019년입니다. 전북산 한우 고기의 홍콩 수출이 다시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전북산 한우 고기 홍콩 수출이 구제역 최종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오는 19일부터 홍콩 수출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업체는 익산의 축산물 도매 시장인 축림으로
올해 한우 200마리 규모인 한우고기 5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촛불 전국 이후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전북시민원탁회의. 당신은 왜 촛불을 드셨나요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룹별로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 정치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바꿔야 할 문제들을 놓고 토론한 뒤 최종 정리된 사회 개혁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불에 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은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5살 최모 씨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군산시 계정면의 한 농로에서 53살 고모 씨가 불에 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타살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